예,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첫 주말을 맞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계양으로 달려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산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함의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눈이 계양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근데 승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부가 되는 겁니까? 범죄자를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사람과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당선되겠다는 사람과 이게 승부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2조 심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이고 정치개혁이고 없습니다. 2조 심판은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인 것입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명령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범죄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 정치개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슬로건이 2조 심판인 겁니까? 2조 심판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정권 심판에 가려져서 우리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있는 그 사법 리스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지역 토착 비리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관련자들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21대 국회 후반기가 그 때문에 더욱더 극렬한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대선 패배 이후에 계양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을 당연히 지켜졌겠죠. 이번에 많은 변호인단이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22대 국회도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 연장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20에서 징역 2년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특검 이런 게 우리 정치권에서 일상화되고 있고 정치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에게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끝낼 수 있는 건, 이런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뿐이 없다. 이 때문에 2조 심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 김지호 부시장 반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정말 많은 수사, 압수수색, 기소, 재판까지 왔는데요. 또 심판을 한다니까 사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섭긴 합니다. 많이 무섭지만 사실 국민들이 정말 그 2년 동안 그런 국정은 돌보지 않고 정정만 수사하는 저 수사 행태에 대해서 강서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2번씩이나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 쳐놓고 당대표를 여당 당대표. 예, 쳐놓고란 말은 좀 그렇다. 예.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샤넬 화장품 사건도 좀 얘기하면서 그런 심판을 얘기하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 발언의 수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더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이 결코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박이나 어떤 만회의 개념으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한 얘기, 이 얘기를 지금 다시 소환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말씀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후보가 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쓰레기 같다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되고 엄마는 푸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후보들이 국민의힘 쪽에 대한 사람들이 팥쥐 같네, 의붓아버지 같네, 맨날 때리네 이런 얘기하는 것.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형수님에 대한 도저히 지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 얘기 자체는 정말 쓰레기 같은 말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정치인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녀를 어떻게 보면 구분하고 이찍이네 뭐래 해서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 자체를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심판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고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모욕이 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뿐만 아니고 정말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장현미 부위원장님. 네. 자, 한동훈의 입 거칠어졌다고 저희는 이제 봤는데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한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달라. 형수에 대한 말을 들어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다급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그대로 쓰레기란 단어를 반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급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실 당대표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2조 심판 맞습니까?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집권 여당이 가동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여당으로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2조 심판이라고요? 쓰레기라고요? 민주당의 구정물이라고요? 그 부분이 다급함과 조급함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장점까지 다 잃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뭔가 여의도 문법에 소구하지 않겠다. 나는 정치인이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차별점을 갖겠다. 그래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국민 민심 겸허하게 받들지 못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급하고 조급한 사실 방송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정말 막말을 내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말이다라고 장현미 변호사 부위원장이 얘기했어요. 김 실장님.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의 원투펀치가 한동훈 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분이 사실 출마도 안 해본 선거 초보다 보니까 사실 선거 시기에는 이러한 좀 선거를 총괄하시는 분은 좀 겸손하고 정제되고 국민들을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후보들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센 말을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전체를 마치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지고 이런 센 이미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지금 사퇴시켰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좋아하다가도 이런 센 발언에 중화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봉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성하다, 읍소 전략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태도가 거칠고 투박하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함. 아무리 저희 국민의힘이 미우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과 정부가 밉다고 하더라도 제발 분노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민주당의 우회 독재주의자, 우회 폭거주의자들에게 이 국회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민찬 대변인,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딱히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보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다 내용을 보면 이 국민의힘이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차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께 회초리 맞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임기가 절반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과반을 하고 200석을 차지할 경우에 어떤 국회 상황이 벌어질지를 우리 유권자분께도 정확히 알려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졌습니다. 180석을 갖고 4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서 참여하고 의회 권력을 쥐고 나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개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탄핵, 특검 이런 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또 한 번 180석, 200석을 갖고 간다.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이 1호 공약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줘야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게 선거 구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국민들은 민생을 챙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정치권이 받아 안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황상무 수석 문제가 되니 사퇴하라 요구했고 이종섭 대사도 이번에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민심을 받아 안아서 민심만 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은 어떻죠? 막말한 후보들, 재산 갖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 후보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과연 민심에 순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